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맘워크. 저는 라이프 코치 진주입니다. 네, 라이프 살롱 진아입니다. 네, 엄마의 연구소 명랑 무언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8에서는 유튜버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과 넘나들고 또 지금 저희 현재 관심사 배움과도 이렇게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펼쳐놓고 저희가 과거에 좀 어떤 교육, 온오프의 교육들을 받았고 지금은 그 받았던 배움, 교육을 어떻게 업과 삶에 연결해서 컨텐츠로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유튜브 이제 소비를 하다가 두 분은 이제 유튜브를 직접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컨텐츠 발행을 하고 계신데, 그 단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막 점프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 막 같고. 유튜브 꼭 해야 돼서 갑자기 한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소비에서 생산자로 이제 딱 넘어가신.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팟캐스트도 사실은 원래 유튜브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냥 편하게 지금 꾸미지 않고 목소리로. 근데 어떤 분이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냥 오디오로만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죠. 제가 그냥 피드백을 받던 것 들으면서. 같아요. 워낙 영상이 많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뭔가 들으면서만 한다는 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레트로적인 감성으로 레트로적이죠. 라디오 예전에 별밤지기 약간 너무 엄마지기. 좋아요. 그런 거 좀 지켜줘야 돼요. 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리에이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 조금 배웠던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었을 거고, 그걸 고르는 안목, 또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우리 프로수강러 모험가님. 네, 아까 그 뭐 세바시 동기부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좀 뾰족하게 어떤 단계로 지식을 좀 쌓고 네. 또 활용하고 계신지. 저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관심사가 창업이었던 것 같아요. 창업 중에서도 마케팅이나 브랜딩 강의였고요. 그리고 창업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창업이라는 게 나의 일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게 계속 그 시장에서 워킹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얘가 이제 살아있게 만들려고 만들어주는 도구, 학문이 마케팅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마케팅이랑 브랜딩 관련된 공부는 정말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그 블로그 얘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블로그 강의 들으면서 블로그를 내 일적으로 조금 더 활용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확장하고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건 컨설팅이었다. 네, 컨설팅을 받고 강의와 컨설팅 같이. 네, 컨설팅 먼저 받고 컨설팅 받고 이제 제 거에 적용하면서 이게 블로그라는 것도 계속 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약간씩 추가돼야 될 정보, 지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강의로 조금 필요한 것들만 채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블로그. 근데 블로그도 그 관점이 그냥 단순히 내가 블로그를 키워야지가 아니라 이걸 마케팅의 도구로서 써야지라는 관점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예, 컨설팅 받고 또 제가 실제로 이제 컨설팅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죠. 오늘 2시간 끝 이게 아니라 2시간 받은 걸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서 또 나에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필요한가 해서 계속 그 호기심의 줄기를 찾아갔을 때 보면은 그게 다 그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선 안에서 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일관된 그게 조금씩 뭐 그때는 마케팅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강의들이 사이에 들어갈 수는 네네. 있지만 결국에 마케팅이란 코어를 딱 붙잡고 네네. 이렇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네. 오셨군요. 근데 그렇죠. 사실 강의 많이 들어도 듣고 나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네. 그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강의 수강의 목적이 취미나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예, 최우선의 목적은 내 일에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든 한번 배우면 계속
제 그 일에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도 그 제 블로그가 급상승한 시기가 이제 그 마케팅 일에 그 컨설팅 받은 이후 3년이었거든요. 네. 배운 거 계속 저에게 적용하는 거죠. 컨설팅이라는 게 뭐 강의도 똑같아요. 한두 시간 들으면 그 강사가 1시간 나에게 내용을 전한다고 딱 1시간만의 분량이 아니라 그 강사는 뭐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간의 시간을 압축해서 1시간에 굉장히 촘촘하게 넣었단 담아내죠. 말이죠. 예, 밀도 있게 넣었기 때문에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너무 다른 영역이라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 갈 때까지는 내가 배운 것들 계속 상기하면서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 정말 꾸준함의 힘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그릿.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네. 배워도 머물러 있거나 네. 우리가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를 유지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나간다는 자체가 네. 지금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고 없죠. 돈을 썼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서 네. 이렇게 정말 덩치를 점점 내실 있게 키워나가는 그런 모험가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아님 이렇게 강한 긍정을 막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계신데 진아님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릿 꾸준하게 이렇게 탁 정말 끌고 가는 힘이 있으신 분인데. 아니에요. 중간에도 네. 많이 흔들리고 그렇지만 네. 또 다시 잡고 또 맨날 음.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 진아님 우리 아까도 네. 전 에피소드에서 이제 라이프 네. 스타일이 이렇게 비즈니스 취미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로 넘어가셨다고 했는데 네. 그 넘어가는 시점에 좀 들었던 강의들 중에 많이 뭐 유튜브 소비를 하시면서 안목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의 기준? 네, 제가 그 마크라메 또 나온다. 그러면 의문의 일패. 마크라메와 그 뭐 요리 수업과 네. 플랜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져간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확고하게 생기고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네. 나와 코드가 맞지 않거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거나 아무리 유명해 돈을 얼마나 네, 많이 몇 년 후가 저 벌어도 모습인 게 굳이 네, 굳이 그려지지 네, 않는. 왜냐면 그분은 그분 영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건데 저는 다른 영역을 원하면 굳이 그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분 거를 뭐 소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안목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무엇을 그리는지가 정확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like attracts like 비슷한 사람을 모은다고 그 유명한 사람들 과학이라고 하죠. 네. 그 유튜브의 그 지금도 엄청난 그 파도 안에서 정보의 파도 안에서 내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또 이렇게 또 작용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설치해서 이 사람 거를 소비를 많이 하면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아주는 것처럼 추천해주죠. 어찌 맞아요. 생각하면 요즘은 유튜브가 나 대신 찾아다 주는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으로. 너무 유튜브 말씀만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뭔가를 확고하게 좋아하고 또 아까 모험가님이 얘기하셨던 뭔가 내가 이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이 그거를 활용을 하고 네. 그게 꼭 배워서 내가 이 돈을 써먹어야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거를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는 이거로 내 거를 해결을 한다. 맞아요. 그거로 한 단락을 네. 짓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거에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찾게 되면은 이제 비슷하게 또 이렇게 연결고리로 요즘은 맞아요.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끌어져 나오기. 알고리즘이 예. 또 안내해주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 기준이 없으면 유명한 사람 너무 많고 맞아요. 스피커 너무 많고 강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지는 그래서 제 마크라메 그런 거 시간들 마크라메 독서 무슨 모임 죄인가요? 네. 그런 시간들이 정말 아까 진주 코치님께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헛이 아니고 나한테 정말 그 다져지고 내 그 취향과 내 관심사가 정확히 다져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는 막 그런 유튜브 강의 뭐 블로그 강의 관심 없어.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배우시면서 더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도
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서. 네, 맞아요. 모든 배움이 사실은 뭔가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내면을 알아가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선명하게 만드는 다양한 무리 속에서 다양한 어떤 경험 속에서 다양한 공간 속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너무 행복하네. 내가 지금 좀 불편하네. 왜 불편하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맞아요. 불편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에 대한 데이터가 정말 쌓이면 내가 많이 쌓였던 데이터 중에서 정말 코어만 끌고 네. 와서 나의 컨텐츠로 나의 키워드로 적용하고 또 그 키워드가 그 키워드 안에서 점점 확장되는 예, 커지는 발산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런 또 생각이 나로 듭니다. 나로 그러네요. 회귀하네요. 예, 또 나를 알자로. 소크라테스 나를 너를 알자.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고 배워라. 그 이건가요? 말이 괜히 나온 게 진짜 아니죠. 저. 근데 네.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그냥 메타인지가 잘 되죠. 다른 학생들이랑 다른 점이 그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정확히 안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걸 아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맞아요, 말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강의를 내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까에 앞서서 정말 우리 첫 화, 1, 2화에 계속 얘기했던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를 찾아보는 탐색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네. 맞아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 진아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들이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서에서 시작을 해서 나는 좀 교육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또 일을 좀 커리어적으로도 디벨롭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맞물려서 저는 이런 그 코칭 교육을 이제 받게 됐는데 우연히 또 이제 모험가님이 그때 추천해서 받게 됐는데 네. 저한테는 되게 핏하고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코칭이라는 그 키워드가 저에게는 그 단순히 코칭의 어떤 스킬이나 대화법,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네, 그게 맞아요. 코어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네, 그게 코어라는 게 어느 정도 순간에 삶에 딱 들어오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인문학적이고 좀 뭐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도구로서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브랜드를 할 때도 맞아요. 마케팅을 할 네. 때도 기본적으로. 네, 네. 그리고 뭐 자기답게 사는 것도 결국에 셀프 리더십이고 그래서 저는 코어는 코칭 아래 모든 것이 약간 귀결이 되고 좀 가지를 치면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활동, 학문, 모임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뭐 저는 코치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이게 코칭을 합니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 조금씩 녹여드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코칭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강의가 새로운 세계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뭐 코칭, 스킬, 뭐 경청의 기술 뭐 이런 거 들었을 때는 그냥 좀 자격증 따는데 조금 급급한 느낌이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궁금해진 이거는 왜 이러지? 그리고 예를 들면 공감을 정말 잘하시는 공감 컨텐츠를 가지신 그런 전문가분들 강의를 또 싹 다 듣고 예를 들면 싹 다 듣고 설거지할 때 주로 네. 막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분이 추천해준 책들을 보고 이렇게 파생되면서 그 여러 그 직업을 예를 들면 뭐 원서 읽으시는 분들 많고 또 엄마 컨텐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자기다워지는 거는 똑같은 업을 하고 있어도 내가 거기서 좀 더 내가 관심 있는 걸로 파생해서 연결시키는 그럴 때 조금 더 차별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코어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핵심 키워드, 네. 코어 키워드가 어떤 것이냐를 놓지 않고 있어야 그게 약간 중심에서 강력한 자석처럼 흔들리지 예, 않는 자석처럼 있으면서 나랑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달라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강의들을 쭉 선별해서 들었다면 네. 진주 코치님 같은 경우는 코칭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에 있으면서 그쵸. 주변에 추가적인 강의들이 쭉 따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 키워드가 정말 그 우리 삶을 좀 지탱해주는 또 업을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떨 때 초반에는 막 코치라고 불리는 게 지금도 사실은 좀 내가 불릴 자격이 있나? 네. 뭐 초보 코치입니다. 뭐 코칭 시작한 지 아니면 배우고 있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분명히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치 아니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시작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제가 일의 격이라는 책에서도 봤는데 코치면 코치지 초보 코치가 어딨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뭐 신입사원 물론 용어는 있지만 그냥 사원이지. 사원이지. 그렇게 내가 계속 남들이 불러주지 않는 정체성을 계속 나는 초보다. 그래서 나 좀 봐달라는 얘기야? 되게 와닿아요. 예. 나 좀 못해도 찔리네요. 익스큐즈를 스스로 저도 지금 하는 거야? 유튜버 맨날 말할 때 초보 유튜버 유튜버. 말하기에는 구독자가 너무 적으니까 초보 유튜버라고 써야겠다. 유튜브 시작. 맨날 시작. 지금 예. 유튜브 좀 시작한 지 사실 몇 년 됐는데 해시태그에 맨날 유튜브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왜냐면 하는데. 그냥 유튜버라고 말하기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 그쵸. 같아요. 그건 결국에 음.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코치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는 지금 플러스 미래의 가치까지 내포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해도 나는 계속 코치로 할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는 안 붙입니다. 우리 초보 쓰지 않는 걸로. 네. 오늘부터 초보는 금기어인 걸로. 레드카드. 물론 막 시작했을 때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막 하루밖에 안 됐을 때. 막 네, 이럴 때. 이제야 뭐 한 3, 4년 됐으면 초보 때도 되지 초보 때도 않을까. 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쌓아왔던 거, 나의 컨텐츠에 자신감을 우리 갑자기 가지는 갑자기 또 다지면. 그런 시간이네요.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오프라인 강의도 저도 이제 가끔 네. 들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모험가님도 밤에 막 들으러 다니셨잖아요. 저는 네. 강의 거의 다니신 적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듣고 네, 싶은 네. 강의가 있었는데 네. 온라인도 많지만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강의를 네. 들어야 할 때 맞아요.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남편이나 자녀들의 네. 서포트, 네. 응원까지는 아니라도 네. 이런 지지를 좀 받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는 공부를 이렇게 쭉 끌어놓고 가야 되나요? 살펴봤어요. 네. 제가 그 남편이나 아니면은 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사실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 어렸을 때 한번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이제 어머니께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뭐 4주 강의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애기들 맡겨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 본 적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연간 행사였던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의 기회. 내가 자주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참 그 강의를 세이브했다가. 보고 네. 있다가 이거 정말 듣고 싶어 하면은 사실 저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도움 요청할 때. 여러 가지로 뭐 남편도 회사에서 바쁘고 뭐 어머님 뭐 여러 건강적으로 안 좋으신 걸 보면서 또 내가 내 공부하겠다고 나가는 게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강의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내가 이거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이제 연간 행사처럼 한 번씩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벤트네. 연간 이벤트. 네. 엄마가 저녁에 없는 시간. 혹시 네. 아이들이나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자유? 컸을 땐 그랬죠. 네네. 근데 애기 때는 남편 맞아요. 싫어하죠. 저도 일단. 너무 공감해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그래서 저는 한 8주, 한 12주 정도 강의 쭉 매주 밤에 들었던 적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둘째도 초등학교 간 이후라서 남편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좀 일찍 퇴근해 달라. 네. 그리고 이제 매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어서 또 어머님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신랑이 뭐 몇 시쯤 들어오니까 이 시간까지만 조금 일찍 와서 애들 봐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한 번이었어요, 사실. 예. 네. 그 모비브 썼죠. 그때 강의.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저는 브랜딩 강의 밤에 들을 저런 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네.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용기 있고 대단하게 그때 그때 느꼈었거든요. 정말 큰 용기였어요. 왜냐면 강의료가 엄청 비싼 강의. 네, 강의료도 비싼 데다가 100대였죠. 비싼 데다가 또 이제 시간도 그렇게 한 12주를 계속 내야 되고 하니까
그 두 가지의 허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너무 듣고 듣고 싶은 싶어서. 거예요. 예, 놓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들었었고 그때 굉장히 또 저는 새로운 약간 시장에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 그거는 늘 이제 엄마들이랑만 있다가 약간 다른 세상에 그쵸. 가서 조금 시야가 많이 넓어졌던 경험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듣고 싶은 거를 정말 선별해서 네, 맞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들이 많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냈다. 네. 완주하고 들었고 또 도움을 사실은 비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들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더 정말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네. 보는 아, 관점이 그쵸. 넓어지고. 그게 훨씬 더 이제 간절함의 척도를 그렇죠. 이렇게 따져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과 뭐 돈이 정말 넉넉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발견하기가 네.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1년에 나에게 딱 한 번의 기회다. 와. 네, 이 기회를 잘 산타클로스. 살려야 된다. 잡아야죠. 네. 네. 1년에 한 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뭐 진아님 좀 더. 오프라인 저도 그런 강의 옛날에는 오프라인 많았으니까 뭐 보면 저는 보통 오전에 하는 걸로. 아이들은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과 뭐 돌봄 이런 거는 다 풀로 다 해놓는 스타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항상 어른들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나 어디 가는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어린이집은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세팅을 시기에 해놓고. 맞춰서 세팅 다 해놓고 또 돌봄도 해놓고 지금도 저희 아이 지금 긴급 돌봄에 가 있는 긴급한 상황. 네, 긴급한 상황이죠. 저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되게 좀 좋더라고요. 또 뭔가 내가 이렇게 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또 아이를 맡기고 또 엄마는 또 뭘 하러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지를 저는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주말은 무조건 남편한테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해달라. 남편은 주말에 하는 건 다 오케이였어요. 자신이 또 남편이 평일은- 협조를 잘 해주시니까. 네, 평일은 이제 회사 때문에 안 되지만 주말은 그래도 자신은 애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 거는 절대 못 들었고요. 그 대신 오전에 아이들 학교 갈 때 하는 거나 아니면 주말에 할 수 있는 것들. 네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실 다 여력이 막 저도 막 어디 많이 다니고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남편이 굉장히 바쁘고 지금도 학기 맞아요. 같이 듀얼로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시간 내기도 되게 힘든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잠깐 뭐 한 2시간 정도 뭐 동생한테 맡길 때도 있고 엄마한테 맡길 때도 있고 아니면 잠깐만 너네 뭐 영화 보고 있어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이게 생산성을 따졌을 때 꼭 필요하다 그런 선택을 점점 해 나가고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그런 거를 옛날에 사실 되게 죄책감도 느꼈거든요. 주말엔 가족과 보내야 되고 아이들이랑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조금씩 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밀도 있게 우리가 잘 쓰는 그 시간 관리 정말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요새 크니까, 너무 좋아해요. 크니까 약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너무 시기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니까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축적의 시간 네. 그리고 좀 뭔가 서칭하는 시간, 발견하는 맞아요. 시간 가지시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뭔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게 아니라 그 시간 정말 중요하다. 하루하루 네. 만끽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강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또 자기 발견과 너 자신을 또 본질로 네, 본질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why, 또 나의 네. 키워드, 네. 나를 이렇게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잘 잡혀 나가면 그 어떤 배움이든 그 배움의 양에 상관없이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텍스트로 또 개별적으로 또 다양한 기회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여러분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 에피소드 9 강의에 대해서는 마쳐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맘 워크입니다.